격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의심 심정지 환자에서는 안전하게 주변 고쳐 확인, 응급의료 체계 연락, 혹은 전문소생팀 호출, 제동기 준비하고요. 개인보호 장비 착용, 최소 인원 소생술 참여, 기계 CPR 준비, 그리고 헤파 필터랑 비디오 호주경 요청. CPR을 시작하고 제동기가 도착하면 심전로 리듬을 확인해서 충격이 필요한 리듬이라면은 제동, 필요하지 않다면 2분간 CPR. CPR을 하면서 비디오 호주경을 사용하여 기관 내 삽관, 기계 심폐소생 장치 사용, 그리고 헤파 필터를 이용한 인공호흡, 100% 산소 투여하는 건 똑같고요. IVIO 확보 후에 3에서 5분 간격으로 에피 투여도 똑같고, 3회 제세동 실패 시에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카인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 투여하고 ETCO2 분압 감시를 하면서 기도 삽관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하이 퀄리티 CPR에 평가를 하고요. 심정지 원인에 대한 감별 진단 및 평가를 하고 필요시 초음파 등을 통해서 심장의 수축 여부 등을, 그리고 RC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겠고, 순환 회복 실패 시에는 체외 순환 심폐소생술, 즉 에크모 CPR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순환이 회복되면 당연히 소생 후 치료를 진행을 하고 감염질 관리 지침에 따라서 개인 및 시설 방역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심정지로부터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의 소생 직후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박동이 회복된 후에 20분까지를 소생 직후라고 하고요. 회복 직후 가장 중요한 치료는 혈액순환 및 호흡 상태를 안정시키고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의 관류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RSC 후의 응급치료는 먼저 기관 내 삽관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호흡 청진, ETCO2 확인, 그리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위치가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산소 투여와 그리고 환기 상태 등을 하는데 SpO2 그리고 ABGA를 통해서 환자의 그 혈중 산소 농도, 그리고 산성도, 그러니까 산증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심전도 감시, 그리고 CBU도 심전도 기록 및 분석을 하고 심정지 원인의 분석과 재발 방지를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 의한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환자의 진찰, 신체 검진, 의식이 깨어났다면은 추가적인 문진을 해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신체 검진, 그리고 흉부 방사선 등을 찍어서 혹시라도 발생한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환자 병력을 취득하고 환자 진찰 및 임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전해질 검사나 심근 효소 검사, 그리고 CBC 등의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장관 튜브 삽관을 하고 요관 삽관을 해서 환자의 쇼크 여부 등을 위장관 튜브 삽관을 해서 과압 팽창된 경우에 공기를 빼주거나 혹은 이후에 영양 제공을 위해서 위장관 튜브를 삽관을 하고요. 요관 삽관을 해서 아마도 환자는 심폐소생술 후에 움직이기 어렵고 할 테니까 요관 삽관을 해서 신장 기능도 평가해 볼 수 있고, 쇼크 상태, 소변량 등을 통해서 쇼크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소변을 처리하는 용도로도 위해서 요관 삽관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저체온요법 필요시에는 PTM 저체온요법을 통해서 사도실 생리식염수를 IV 투여해서 보통 32도에서 36도 사이에 목표 체온을 정하고 목표 체온을 도달시킨 후에 한 24시간 동안 유지해 주면서 저체온을 요법을 시행해서
그 심폐소생술, 심정지 증후군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관상동맥증 코로나리 아테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중재술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환자는 수일간 혹은 수개월간 ICU에서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 순서고요. 당연히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우리가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야겠고요. 의식이나 반응 여부 확인, 호흡과 맥박 확인, 기도와 호흡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기관 내사관의 인공호흡, 그리고 맥박이 만져지면 혈압 측정, 그리고 산소 맥박 계측기, 그러니까 SpO2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ABGA 등을 통해서도 혈액의 산화도, 그리고 산소 농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IV를 확보하고 심전도 감시, 필요하다면 12홀드 심전도 기록, 그리고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서 그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당연히 위험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고, 병력 조사 그리고 진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위험 요인과 이후에 발생하는 심정지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러한 섬액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섬액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섬액을 정의를 할 때는 60에서 100회의 그 SA 노드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역할을 할 때 이루어지는 맥박인 60에서 100, 대 60회 미만인 경우를 섬액이라고 하지만 ACLS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섬액은 보통 50회 미만, 50회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혈압이나 의식장애, 그리고 발한이나 소변 감소와 같은 쇼크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흉부 엑스레이상에서 폐부종이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 흉통이나 심전도상에서 ST 분절이나 하강의 상승과 같은 관상동맥 허혈이 있다면은 당연히 전문 심장 소생술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섬액성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 호흡, 순환상태 평가, 산소 투여, ABC로 쭉 이어지고요. 심전도 감시 이외에도 ABGA를 통한 PO2 감시, 그리고 환기 보조, 그리고 섬액성 부정맥의 원인 등을 평가하고 치료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혈력 확정 안정성을 확인을 하는데 쇼크 증상은 없는지, 저혈압이나 의식장애, 발한이나 소변경화 감소와 같은 쇼크 증상이나 실신은 안 했는지, 의식장애는 없는지, 심근 허혈이나 허혈의 증거, 심부전의 유무는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불안정한 경우로 보고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도합니다. 섬액 치료를 위해서 아트로핀을 투여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경피인공 식방동 조율, 페이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상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약물을 투여해 볼 수 있는데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도파민, 이소프로테레놀이 그러한 약물이 될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은 지속적인 인공심박동 조율이 필요하다면은 경정맥 인공심박동 조율기를 준비를 해서 이에 대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심정지가 발생한다면은 그에 따른 치료 과정에 따라서 CPR과 ACLS, BLS와 ACLS가 진행이 되면 되겠고요. 혈력 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면은 다음의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도 2형 방실 차단이나 완전 방실 차단이 3초
그러니까 완전 방실 차단이 있거나 3초 이상의 동정지가 있다면은 바로 페이싱이나 저기 경피적 인공 심박동 조율기 혹은 경정맥 인공 심박 조율기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피적 인공 심박동 조율은 그 피부 우리가 그 제세동을 하듯이 패치를 가슴에 붙여서 심박 조율을 겉에서 그 지속적인 전기 발생으로 지속적 혹은 일시적 간헐적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심박 조율을 다시 원상태로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경정맥인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때 그 경정맥을 통해서 이것을 심장의 그 전도계 쪽까지 그 전극을 내려서 심박동 조율기를 밖에서 그 실제로 그 전극은 몸속 경정맥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고요. 밖에서 그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심박 조율기를 하는 게 경정맥 인공 심박동 조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피적으로 계속 했는데 계속 생겨요. 뭐 10분 간격으로, 뭐 5분 간격으로 한 번 딱 했는데 그 보통 용량으로 우리가 정하고 목표 펄스를 정하고 용량을 정한 다음에 그 페이싱을 하면은 전기가 나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고 나서 환자가 나중에 10년도 감시를 다시 해봤을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 근데 다시 계속 섬액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정맥 인공심박동 조율기의 삽입을 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역성 부정맥인데 다른 걸 다 하고 안정성 확인했는데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은 EKG를 감시하면서 그래도 심정지 위험 요인 심정지가 가능성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그 3리드로 계속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와 함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섬액은 심박동수가 50회 이하인 경우 ACL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혈력학적 안정성 확인은 쇼크의 증상, 심부전 증상, 관상동맥 허혈 증상을 확인을 하고 심박동 증가를 위한 치료를 합니다.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중증 방실 차단이 있다면은 이렇게 심박 조율술을 할 수도 있고요. QRS가 만약에 확장되어 있는 섬액 환자에게서는 절대로 리도카인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환자에서는 오히려 리도카인에 의해서 심정지가 유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섬액인데 QRS가 넓어져 있다 그러면은 리도카인을 투여하면 안 됩니다. 섬액 환자에서 약물은 아트로핀이 1번 약물이고요. 그 다음으로 에피나토파민 그리고 약물 이외에는 경비 심박동 조율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EKG 관련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실 차단은 피하 간격이 0.2초 이상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 P 시작점부터 QRS의 시작점까지 이게 5칸 정도가 된다면은 연장이 됐다라고 하고 이것 외에 나머지 파형들이 다 정상이다. 맥박수를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특별한 뭐 증상이 없다면은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이도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형인 경우는 아까 전에 피해 간격이 점점 늘어지다가 QRS가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1형이 되겠고 2형 같은 경우는 점점 길어지면서 빠지는 그러한 특징은 보이지 않고요. 한 뭐 두 개 나오다가 하나 없어지고 두 개 나오다가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QRS가 중간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2도 2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방에 피파만 나오고 심실로 전달이 되지 않는 이렇게 2도 2형은 그 다음 형인 3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1형이나 2형이나 그 섬액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 경피 저기 환자 몸에 심는 인공 심박동기 등을 하는 치료들이 최근에 권장되고 있습니다. 음, 3도 방실 차단은 심방전기파가 하나도 심실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QRS파는 분당 한 30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섬액을 보이고 하지만 QRS파 앞에서 1대1로 P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P파가 QRS보다 훨씬 많고요. P파는 P파는 P파대로 QRS는 QRS파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이러한 방실 차단, 완전 방실 차단의 특징인데 이렇게 어떠한 피파도 보이지 않고 기저선에서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잡음이 생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심방세동 심전도인데요. 심방세동 전기가 무질서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정돈된 피파를 볼 수가 없는데 심방에 전기가 많지만 완전 방실 차단으로 심실로 전기가 하나도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이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인다는 것. 어쨌든 심실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 보통 40회 미만에 있기 때문에 QRS 자체는 30회, 3, 40회 정도로 섬액을 보이고 피파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이는 때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심방세동이랑 함께 나타나면서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정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예 PQRST 전체가 안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가 보통 3회 이상 나타나면은 보통 300, 4, 50회 정도면은 보통 이 4, 50회면은 이 정도 칸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정도, 이런 정도면은 좀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심정지나 아니면은 심령 리듬으로 빠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섬액의 치료에서 활용이 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은 약물이 있고요. 아트로피는 동섬액,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냥 맥박만 느린 경우 2도 2형 방실 차단, 그리고 3도 방실 차단, 그리고 동정지 모두 다 써볼 수 있고요. 용량은 0.5mg, 최대 용량은 한 3mg 정도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심근허혈이나 심실세동, 의식장애나 오심구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파민은 아트로핀에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저혈압이 동반한 섬액에서는 활용해 볼 수 있고요. 5에서 10 마이크로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투여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0.1에서 0.5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투여를 시작하고 필요에 의해서 증량이나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소프로테놀은 저혈압이 동반되지 않은 섬액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표를 잠깐 5초 정도만 띄워놨다가 넘어갈게요. 네, 심박동 조율은 경피 심박동 조율이 있고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트로핀에 반응하지 않는 섬액 환자에서 할 수가 있고
2도 2형 방실 차단이나 완전 방실 차단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실 차단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섬액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경정맥 심박 조율로 전환을 할 필요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박동수와 혈력학 변화를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환자가 혈력학적인 상태가 변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하고요. 급성 합역 심근경색이나 RV 임팍션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섬액과 더불어서 저혈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 동반된 섬액은 섬액 치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량을 고려해서 수액 치료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박조혈술은 이렇게 그 섬액 그 전기적 제세동과 같이 그 전기적으로 이 섬액을 치료하는 건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기 경피적으로 하는 방법, 경정맥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섬액성 부정맥 환자 중 갑자기 섬액이 발생할 의식소실이나 심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경피심박 조혈술 그리고 경정맥 심박 조혈술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체외에서 발생하는 심박조혈기는 체외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극을 심장과 접촉하고 있는 전극도자 통해서 심장으로 전달하는 심장 박동을 유발하는 거고요. 경정맥 심박동 조율은 심박동 조율기로부터 전기 자극이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이랑 우심실에 삽입된 도자를 심장에다가 바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고요. 경피적인 거는 당연히 그 피부 표면을 통해서 넓은 부위로 전기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심박동 조율술의 방법이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경피적인 것, 경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있고요. 흔하게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보통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러한 심박조율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흉부 타격이라고 해가지고요. 흉벽에서 약 30cm 위에서 주먹으로 흉볼 부위를 이렇게 쿵 내려치면은 그때 당시 한 4에서 5줄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잘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직접 심장을 천자해가지고 심장 내에 전극도자를 삽입하는 경흉 심장 박동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섬액성 부정맥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환자한테 그 심장내과나 그런 곳에서 그런 만성적인 환자를 위한 그 수술적 치료고요. 경정맥 심박 조율은 그나마 응급적으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고 그 경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에 삽입해서 안정적으로 심박 조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외에도 손목 정맥이나 빗장 및 정맥 이쪽으로 손목 정맥을 통해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경피적인 경우는 응급실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경피적인 이러한 방법이 섬액이 너무 지속이 오래되고 하면은 당연히 경정맥이나 아니면 이후에 수술적 치료를 바꿔야겠지만 응급실 자체에서는 우선 경피적인 인공 심박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전극 부착하고요. 심박 조율을 목표 BPM 그러니까 목표 맥박수 그리고 환자에 따른 정해진 용량의 전류 암페어를 전달을 하는 것으로 경피 인공 심박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피 인공 심박 조율의 문제는 처음부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